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 정비례에 대한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두 가지가 크게 대표적인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정비례 관계, 하나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죠. 자, 정비례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정비례 관계는 x하고 y 사이에 어떤 관계에 따라서 변화되는 패턴이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x가 2배, 3배 될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되는 관계. 알겠죠? x가 2배, 3배 될 때 y도 2배, 3배 되는 이런 관계의 패턴을 우리 정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비례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기억이 나겠죠. 잘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정비례 관계, 정비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요걸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반비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알겠죠? 반비례에 대한 설명. 학생들마다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 정비례는 이해가 되는데 반비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면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제 반비례를 조금 이해하다 보니까 정비례가 또 헷갈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 알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낯선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학습이 되고 정비례와 관비례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자리 잡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헷갈리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게 바로 공부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선생님 집에 아기가요, 지금 이제 막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막 구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 강아지를 보여주니까 강아지 멍멍, 고양이 보여주니까 고양이 야옹 그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강아지에 대해서만 아이가 알았을 때는 강아지 보여주면 무조건 멍멍 그랬는데, 어느 순간 고양이를 처음 보여주니까 고양이 보고도 멍멍이라고 하는 거야. 고양이 보고도 멍멍. 그래서 걔한테 가르쳐 줬거든, 선생님이. 쟤는 멍멍이 아니고 야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저거 뭐지? 고양이 보고 저거 뭐지? 그랬으니까 야옹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기 정말 똑똑하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있지, 선생님 시골에 선생님 집에 가서 멍멍이를 보고 저거 뭐였지? 라고 하니까 충격적으로 이 아기가 또 야옹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멍멍이라고 저거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멍멍이, 강아지 보고 멍멍이라고 했는데 멍멍이 보고 야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고 왜 이렇지? 그게 고민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요. 그런데 아기 나름대로 지금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겠죠, 아기가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쌤 아기가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왜 얘는 멍멍이고 얘는 왜 야옹일까? 라고 계속 고민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구분 짓는 기준을 갖겠죠. 멍멍이는 조금 덩치가 조금 더 크고 얼굴형이 조금 다르게 생겼고, 야옹이는 덩치는 조금 더 작지만 얼굴은 동그랗게 생겼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행착오 과정을 겪는 거죠. 멍멍이 보고 야옹이 그랬다가 야옹이 보고 멍멍이 그랬다가 막 시행착오를 겪다가 언젠가는 이게 멍멍이고 이게 야옹이구나 라는 걸 알기도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양이하고 멍멍이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지금 정비례 반비례에 처음에는 헷갈리겠지만 이걸 반복해서 여러 번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 왜 틀렸을까 고민하고, 그 과정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게 막 자리 잡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이게 정비례구나, 이게 반비례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제 함수에 대한 기초 작업이 끝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반비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도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자, 어떤 식이 하나 있다. x하고 y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있는데요.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y는 x분의 2라고 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y는 x분의 2라고 하는 식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이죠? y는 x분의 2라고 하는 식.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정비례 식이랑은 또 완전 다르게 생겼죠. y는 x분의 2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자, 얘도요, x하고 y 사이에 일정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알겠죠? x하고 y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을 우리 표를 이용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x자리에 0을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볼까요? x자리에 0을 넣으면 y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요?
x가 0일 때 y값이 0일까? 자, 우리 유리수 단원을,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제대로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쌤이 지금 x자리에 0을 넣자라고 했을 때 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죠? 왜? 우리 x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분수 형태, 즉 유리수 형태인데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인데요.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x자리에 0이라는 숫자를 절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어서는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자리에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비례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x자리에 0 말고 그러면 1 한번 넣어볼게요. x자리에 1.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값은 얼마가 될까요? x가 1일 때 y값은 1분의 2니까 2라고 볼 수가 있죠. 됐니? 자, x자리에 2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요. x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 y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넣었을 때 2분의 2니까 y값은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되었습니까? 자, 이번에 x자리에 4를 넣어볼게요. 그냥요. 4를 넣었을 때 y값은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지. 요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x자리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x와 y 사이의 관계를 이런 표로서 간단하게 나타냈고, 이번에는 이제 이 표를 그래프로 또 x축, y축,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으로 먼저 나타내 볼게요. 알겠죠?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y축이 있다. 자,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아까처럼 x자리에 0은 들어올 수가 없다. 맞죠? 자, 그러면 x가 1일 때 한 칸 왔을 때 y값은 얼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x가 1일 때 y값은 2, 한 칸, 두 칸, 어림 잡아서 한 6쯤이라고 볼게요. 자, x가 2일 때 y값은 얼마?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x가 4입니다. 이번에는 4로 건너뛰어서 x가 4일 때 y값은 얼마?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마이너스 2. 한 이쯤.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값은 2분의 1. 이쯤. 이렇게 점이 찍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점 3개가 이렇게 찍히고 있다는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점 6개의 패턴으로 나타냈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여기서요, 이제 또 우리 지금은 점 6개로 나타냈지만 우리 1과 2 사이에 수많은 숫자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2와 4 사이에도 숫자가 수많이만 2와 4 사이에 숫자 3 하나밖에 없던데요. 그게 아니죠. 2와 4 사이에 물론 정수는 3 하나밖에 없겠지만 정수가 아닌 모든 실수는 무수히 많을 게 아닙니까?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패턴들을 점으로 한번 나타내보자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점들을 나타내면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 사이에 얘들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직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얘가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고, 자, 이 사이에 있을 때, 만약에 3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볼게요. 3 들어갔다. 그럼 3이 들어가면 얼마가 되면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그러니까 x가 3일 때 3분의 2니까 1도 아닌 것이 1보다 조금 더 한 이쯤에 점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있는 점들을 쭉 연결해보면 요런 패턴.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패턴. 이런 식의 패턴.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라는 게 눈으로 확인되나요, 여러분? 곡선 형태라는 거? 그럼 x자리에 만약에 엄청 큰 수, 여기 지금 x 끝까지 가잖아요, 맞죠? x자리에 엄청 큰 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x자리에 막 엄청 큰 수가 들어왔을 때 y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엄청 큰 수분의 2잖아. 아니 막 100만이라고 해봐. 그 100만 분의 2잖아. 엄청 100만 분의 2는 어디에 가까운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만 분의 2. 0.00000000002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0은 아니지만 0의 억수로 가까운 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점 얘는 갈수록 x가 커짐에 따라서 y값은 어디? 0에 가까워지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x가 더 작아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x가 1일 때 2지만 만약 x가 2분의 1이라면 여러분 x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간다면 얼마가 되는지 압니까 혹시? 본분수 알죠? 2분의 1일 때 2분의 1분의 2 하면 2에서 2분의 1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x의 값이 얼마가, y 값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4 이렇게 되면서 얘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패턴을 나타낸다면 이런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y는 x분의 2라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곡선, 한 쌍의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 곡선의 이름을 뭐 쌍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 쌍의 곡선이라고 해서. 자, 한 쌍의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봤을 때 아까 이 곡선과 이 곡선 특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점 하나가 아까 1,2였거든. 그리고 이 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위치를 한번 봐. 이 점과 이 점은 어디? 원점에 대해서 혹시 대칭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우리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얘는 1,2였고 얘는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뭐야? 원점에 대해서 둘 다 x값도 보고 반대, y값도 보고 반대. 둘 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 점과 이 점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여기 있는 모든 점들과 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즉 이 곡선과 이 곡선도 서로 뭐야? 이 원점에 대해서 접어버리면 그대로 포개지는 관계, 대칭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반비례 관계에 대한 특징을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처럼 정비례처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반비례 관계. 자,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얘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요 이 자리에 숫자는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y는 이번에는 x분의 a라고 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거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 정비례와 관련해서 비교해 가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비례는 y는 ax였잖아. 근데 얘는 y는 x분의 a라고 하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방금처럼 뭐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얘는 지금 뭐야? 원점을 지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한 쌍의 곡선, 한 쌍의 어떤 형태로?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곡선들이 서로 한 쌍이 서로 무슨 관계? 위치적으로 어떤 관계에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까 원점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도 얘를 조금 변화 한번 시켜볼게요. 알겠죠? 얘를요, 조금 전에 y는 x분의 2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번에는 y는 얘랑 비교해서 해야 되니까 y는 x분의 4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y는 x분의 4. 그럼 얘도 x값과 y값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그래프로. 자, x가 1일 때 y자리에 0은 들어올 수 없다 그랬죠, 아까. x자리에 0 들어갈 수 없다, 분모니까. 분모에 0 들어갈 수 없고, x자리에 1일 때 y값은 얼마? 4. 2일 때 x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 2분의 4니까 2. x자리에 4가 들어오면 4일 때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점 6개를 또 저기다가 한번 마킹을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1일 때 y는 이번에 4라 그랬어요. 이거의 2배만 2위에 점 찍힌다고 볼게요. 오, 2위에. 그리고 x가 2일 때 y값은 2. 여기에 찍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x가 4일 때 y값은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2배만큼 내려옵니다.
x가 마이너스 1때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만큼 내려오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여기 지킨다고 볼 수 있고, 마이너스 4일 때 여기에 지킨다고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들을 또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방금처럼 이 점들과 점들 사이에 수많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수많은 점들이 있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수많은 점들이 있다면 그 점들이 나타내는 패턴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면 이런 패턴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패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방금 빨간색, 이 색깔이 구분됩니까? 빨간색으로 그은 이 패턴을 식으로 표현하면 y는 x분의 4고요. 아까 이 파란색으로 나타난 이 식을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y는 x분의 2였어요, 여러분.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y는 x분의 4랑 y는 x분의 2. 둘 다 y는 어떤 형태? 반비례니까 x분의 a라고 하는 형태 맞죠? a 값만 2에서 4로 바뀐 것 뿐이지. y는 x분의 4라고 하는 이 식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쌍의 곡선으로 나오죠. 한 쌍의 곡선, 한 쌍의 곡선. 그리고 둘 다 어디? 여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겁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은 한 쌍의 곡선으로 나온다는 거. 다 맞죠? 차이점.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자, 둘 다 원점에 대해서 한 쌍의 대칭이 한 쌍의 곡선으로 나타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한 쌍의 곡선으로 나타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얘도 뭐냐면 이 a의 절대값에 따라서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겁니다. a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자, 분명히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절대값의 크기가 커졌죠. 절대값의 크기가 커지니까 어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멀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절대값이 커짐에 따라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봐도 되고요. X축이랑 Y축, 즉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 또는 축에서부터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반대로 절대값의 크기가 작아지면요, 원점 또는 X축, Y축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패턴. 변화 패턴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아까 하던 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세 번째 특징 뭐라고? 세 번째 특징. A의 절대값의 크기가 어떻게 될수록? 클수록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어디서? 원점 또는 축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져 간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원점 또는 축으로부터 가까워진다. 점점 가까워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내용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한 가지 내용을 더 정리해 볼 겁니다. 요번에는 y는 x분의 2가 아니라 음수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a 자리에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를 넣어볼 겁니다. 2가 아니라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볼 거라고요. 그러면 이 패턴으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x가 1일 때 y값은 얼마가 될까요? 1분의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4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들을 여기 그래프로 또 점으로 먼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1일 때, x가 1일 때 y값은 마이너스 2래요, 이번에는. 1일 때 마이너스 2래요. 그럼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래. 4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2라고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1. x가 4일 때는 마이너스 2. 또 이런 패턴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점들을 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알겠죠? 이 점들을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연스럽게.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사이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면 이런 패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이 점과 이 점 사이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이 점과 이 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버리면 얘들도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이 초록색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초록색 곡선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 똑같아요. 맞죠? 한 쌍의 곡선인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차이점은 아까와 다른. 자, 아까는 뭐지? A 자리에 양수가 들어갔을 때는 똑같습니다. A 자리에 양수가 들어갔을 때는 얘들이 어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A 자리에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A 자리에 음수가 들어갔을 때는 어디? 1, 4분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요 내용 한 가지만 더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방금처럼 어떻게 정리한다? 이번에는 A의 부호에 따라서, 즉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를 구분할 수 있는데 A가 양수일 때는 어디를 지나간다? 1, 3, 4분면을 지난다. 1, 3, 4분면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A가 음수일 때는 어디? 2, 4, 4분면을 지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4, 4분면을 지나간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다시 아까 선생님 한번 볼까요? A가 양수일 때 얘를 기준으로 어디? 여기랑 여기. A가 양수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패턴이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어디? 여기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렇다면요,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재를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31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 이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안 했네요. 자, 패턴. 자, 다시 우리 표를 가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요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아, 요걸로 한번 볼게요. 좀 깔끔하게 정리된 거. 자, 요걸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비례와 다른 반비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본질은 뭐냐면요. 자, 아까 1에서 2가 같다면 여기서 얼마? 곱하기 2가 되었죠. 근데 y값은 어떻게 돼? 4에서 2로 왔습니다. 4가 2가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이해돼요? 1에서 4가 되려면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겁니까? 곱하기 4가 되는데 y값은 4에서 1이 되니까 오히려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요거 패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x가 어떻게 돼? 2배 되면 y는 2분의 1배가 되고 x가 4배가 됐을 때는 y는 4분의 1배. 즉 x가 2배, 3배 됨에 따라서 y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즉 정비례는 아까 x가 2배, 3배, 4배 되면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됐지만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되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역수배의 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정비례와 반비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개념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걸 이제 정비례와 여러분들 반비례 구분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비례에서, 반비례에서 있죠. X축과 Y축.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패턴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요래, 요래, 여기와 여기.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가는 패턴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 봐.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얘도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은 혹시 뭔지 기억납니까? 혹시? 여기에 있는 아무 점들이나 한번 잡았을 때요. X가 증가할 때 Y값은 감소. X가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고 있다는 패턴이죠. 다시 여기, 여기, 여기 아무 점 3개를 찍었을 때요. X가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했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감소하고 있다는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했을 때, 즉 A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기억납니까?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 모양이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났죠. 그러면 여기도 아무 점들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 점, 이 점, 이 점 지나간 다음에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했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패턴. 이 점, 이 점, 이 점 한번 찍어볼까요?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했고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다는 패턴. 즉 A가 음수일 때는 이번에 그래프가 2, 4, 4분면 지나가는데 이때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패턴이 되는 거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패턴이 됩니다. 이때는 그래프 변화가 x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x 증가할 때 y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자, 정리할게요. a가 양수일 때는 반비례 관계에서 a가 양수일 때는 x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은 감소한다라는 거. 즉,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를 통해서 그걸 해석할 수가 있고,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둘 다 그래프가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이때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 값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전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을 보고 정리를 할게요. 자, 반비례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 설명. 자, 두 변수 x, y가 돼 있어 x가 2배, 3배 낼 때 y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 이걸 우리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y는 x분의 a라고 하는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가 x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y가 x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면 x가 2배, 3배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빈칸을 채우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자. 자, x가 2배 됐을 때 y는 2분의 1배가 됐네요. 3배가 됐을 때 3분의 1배.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60에다가 3분의 1을 때려버리면 얼마? 20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1에서 4가 됐다. x 자리에 x가 4배가 되었네요. 그럼 여기다가 4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면 15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1에서 5로 변했다. x의 값이 곱하기 5가 됐네요. 그럼 여기서 5로 나눠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곱하기 5분의 1 하면 x의 값이 5분의 1배니까 x의 값이 5배니까 y 값은 5분의 1배가 될 거 아닙니까? 5분의 1배. 그럼 60에다가 5분의 1을 곱해보세요. 얼마예요? 12이라고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빈칸을 우리가 다 채웠고요. 이 관계가 아까 반비례니까 2배, 3배, 4배, 5배 될 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에서 5분의 1배가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럼 반비례 관계를 x, y 사이의 관계를 관계식으로 표현하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반비례 패턴은 y는 어떤 형태? x분의 a라고 하는 패턴이고 이 a 값이 얼마인지 알면 되는데요. 똑같아요. 이 a 값을 구하는 과정은 어때? 자, 여기 있는 수많은 수서상 중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뭐 x가 1대 y는 60, 즉 x가 2일 때 30, 3일 때 20 아무 수서상에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가장 간단한 요걸 한번 대입해 볼게요. x가 1일 때 y는 60, 1과 60을 대입해 보면 60은 1분의 a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60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식은 결과 y는 어떻게 된다? x분의 60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y는 x분의 60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필수 예제 1번. 길이가 30cm인 빵을 여러 조각으로 똑같이 나누려고 한다. 여러 조각으로 나눴을 때 빵의 개수를 x개, 나누어진 빵의 길이를 y. 자, 그러니까 변수 x, y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x는 빵의 개수, 나눴을 때 나타나는 빵의 개수, 그리고 y는 빵의 길이, 한 개당 빵의 길이, 나누었을 때 각 토막 한 개마다 나오는 빵의 길이를 y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빵의 개수가 한 개, 즉 한 번도 안 잘랐다는 거죠. 빵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30. 자, 빵의 개수가 두 개가 되었다. 그럼 30이 나이를 이 빵이 어떤 빵이었을까요, 여러분? 길이가 30이 되는 빵, 이거 뭐 식빵? 아니, 이거 왜 이 바게트빵. 야, 이렇게 바게트빵.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바게트빵.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얼마나 그랬습니까? 30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한 개 있을 때는 30이라고요. 근데 얘를 반띵했다는 거죠. 반띵하면 각각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개가 1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3개 했다. 이번에는 3개로 잘랐다. 3개. 3개로 잘랐다. 그러면 한 개당 얼마가 되는 거죠? 1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4개가 되었다.
그럼 4개가 된다면 이 30을 4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30을 4로. 4분의 30. 4분의 30. 약분해버리면 얼마? 2분의 15.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4등분했을 때 한 개의 거리는 7.5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0토막. 와, 이걸 막, 30cm를 30토막 낸 거예요. 대박입니다. 1cm 간격으로 막 답이 나와버렸네요. 토막. 30cm를 30토막 내버리는 겁니다. 30토막 내버리면 빵 한 조각 땅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면 1cm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야, 이거 뭐 먹을 거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얘들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2배 됐죠? 3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곱하기 30, 곱하기 30분의 1. 다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비례 하는 건 맞고요. 그러면 얘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라. 방금 우리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y는 x분의 a라고 나타내고요. 이 a를 구하는 과정 이 중에서 아무 순수상에나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얘를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만 그냥 확인 차원에서 얘를 대입 한번 해볼게요. x가 2일 때 y는 15. 15는 얼마? 2분의 a. 양쪽에 2를 곱해버리면 따라서 a 값은 얼마? 30이라고 볼 수가 있죠. a가 30.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y는 얼마? x분의 30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13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 설명을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개념 설명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우리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이런 반비례 패턴에서는, 자, 그래프로 표현하면 한 쌍의 원점에 대칭인 한 쌍의 곡선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는 패턴이 되는데, 이때 a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을 지나가고 a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나간다.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죠? 그리고 자, 여기 또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점점 원점에서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그래프를 직접 한번 그려보는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정비례 이야기할 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다,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보고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모는 종이 아니면 빗금 쳐져 있는 이런 격자 종이에다가 직접 여러분들 찍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다양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두고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y는 x분의 2라고 했습니다. y는 x분의 2. 자, x분의 2. 그러면 x하고 y 사이에 관계식을 일단 표로 먼저 나타내 볼까요? 여기 x 자리에 마 4, 마 2, 마 1, 1, 2, 4를 대입해봐라 그랬네요. 자, y는 x분의 2에다가 1을 대입하면 2가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1이 될 거고 4를 대입하면 2분의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1 때 요 그림을 나타내 볼까요? 자,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였습니까? 2. x가 2일 때 y 값은 1. 그리고 4일 때 y 값은 2분의 1. 그러면 이 점들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 점들이 요래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번에는 요런 패턴. 조금 안 이쁘게 그려졌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나타낸다. 자, 아까 선생님 혹시 처음 그래프 그릴 때 했던 말 기억납니까? 만약에 x값이 계속 커진다면 y값은 얼마가 될까요? 지금 y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지? 근데 작아진다고 해서 이 밑으로, x축 밑으로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할 뿐. 즉,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할 뿐, 0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y값은. 엄청 큰 수분의 2가 되잖아요. 엄청 큰 수분의 2. 0. 얼마 분의 0.00000000 얼마가 되겠지만 사실 0은 아닙니다. 알겠죠? 0이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할 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x값이 계속 작아진다고 해서 x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y값은 엄청 계속 커지게 되겠죠. 엄청 커지게 된다는 거.
근데 x자리에 0이 들어올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아까 x자리에 0이 들어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비례 그래프는요, x축과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만 할 뿐 만나지는 않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요, 유리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때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배우게 돼요. 점근선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지금 그냥 알아두세요. 알겠죠? x축과 y축이 한없이 가까워질 뿐 만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 얘는요 선으로 연결하면 안 되네요. 맞죠? 얘는 선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얘는 아까 지금 뭐야? 점으로만 나타내야 되네요. 점으로만 나타내요. 그리고 얘를 선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쌤이 지금 이 문제를 이 두 개 문제를 겹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처음에 이 문제는 점으로만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답이 방금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내면 된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133쪽에 필수 예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y는 x분의 6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a,4를 지난데 이때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당연히 풀 건데요. 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일단 y는 x분의 6의 그래프가 있대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볼까요?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요. 지금 얘가 지금 a 값이 양수잖아요. 그러면 1, 3을 지나는 한상의 곡선이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4, 즉 y값이 4라는 거. 이때 x값이 마이너스 a라고 이야기했네요. 즉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쪽 어딘가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4라는 겁니다. 이때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됐는데요. 이 그래프 중에 한 점이, 이 선 중에 한 점이 마이너스 a,4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아까처럼 x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y값은 4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풀면 된다고요. 자, 한 번 더 입해볼까요? 자, y값이 4가 됐다. 4는 x값이 마이너스 a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6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면 되겠네요. 자, 얘를 풀면 방정식처럼 풀까요? 자, 여러분 이런 패턴을 사실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봐. 2분의 8이 4잖아요, 여러분. 2분의 8이 4니까 얘들 둘 곱하면 8이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얘를 나누면 얘가 됩니다. 여기에서 얘를 나누면 얘가 된다고. 그래서 6에서 4를 얘들 둘 곱하면 6이 되는 거고 반대로 6에서 4를 나누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a는 어떻게 한다? 6에서 4를 나눈 값, 6에서 4를 나눈 값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마이너스 a는 2분의 3이고요. 양쪽 마이너스 1을 다시 곱하면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는 사실은 2분의 3일 때 x가 2분의 3일 때 y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참고로 하나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밑에 문제도 여러분들 이제 유제 3번은 풀면 똑같이 풀 수가 있을 건데 유제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유제 3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y는 x분의 27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라고 했을 때 얘도 지금 보세요. 자, 여기 a자리에 27 양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가는 한상의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점이 a,-9와 6,b를 지났는데 이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어떻게 한다? 저 순서상을 저기다 각각 대입시켜주면 게임 끝난다는 거죠. 자, 먼저 a,-9를 지날 때 이 값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x가 a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9다. 즉 마이너스 9, y가 마이너스 9일 때 x의 값은 a다. a분의 27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a 구하는 방법 기억납니까? 얘들 둘 곱해서 이거니까 여기서 이거 나누면 얘가 된다고요. 그러면 a는 얼마? 27에서 9를 나누면 되는, 마이너스 9를 나누면 되는 겁니다. 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된다.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가 있죠.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가 6,b를 지나간다. 그럼 6,b를 여기다가 또 대입하면 되는 거죠. x가 6일 때 y값은 b가 되는 거. b는 얼마? x가 6일 때 y값은 27.
따라서 b는 6분의 27이란 말이죠. 3으로 약분되나요? 3으로 약분되면 b는 얼마가 된다? 2분의 9라고 볼 수가 있죠. 2분의 9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이제 반대로 필수예제 4번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거. 그래프를 보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거. 아까 그랬습니다. 식을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고 그래프를 식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어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으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식을 우리 표현하면 얘도 y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니까 x분의 a라고 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지? 이 a만 알면 되는데요. 이 a를 알아내는 방법은 여기 있는 수많은 점 중에서 한 개의 정보가 나와 있네요. 뭐라고? 이 점의 정보가 마이너스 2,3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2,3을 대입하면 a 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대입해볼까요? y자리에 3, x자리에 마이너스 2, a네요.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식은 최종적으로 y는 어떻게 된다? x분의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이런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 반비례 관계를 활용한 이제 활용 문제를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34쪽입니다. 페이지 134쪽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지금 활용 문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읽고요.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라는 걸 이해하고 걔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집에서 80km 떨어져 있는 놀이공원에 자동차를 타고 간대요. 시속 40km로 간다면 몇 시간이 걸리고 시속 80km 간다면 몇 시간이 걸릴까라는 걸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거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시속 40, 80으로 간다면 집에서 80km 떨어져 있는 놀이동산을 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집이 있고 놀이동산.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놀이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이동산.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총 80km라고 이야기했어요. 80km 떨어져 있는 거리. 저기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속 40km 간다면 얼마가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 혹시 거속시에 관계된 식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방정식 활용할 때 많이 했잖아요. 맞죠? 방정식 활용할 때 거속시의 관계 맞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시간을 알고 싶은 거죠. 시간을 알고 싶다. 시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속력분의 거리네요. 속력을 얼마로 갔을 때, 자, 이렇게 그러면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금 저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속력을 40으로 간다면 자, 이때 나타나는 y 시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거리는 지금 80으로 일정하잖아. 거리는 80으로 일정한데 밑에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시간. 아, 참, 속력이 지금 40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40. 그럼 시간은 얼마가 되죠? 2시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 상황 말고요. 또 다른 상황. 요번에 시속 80으로 간다 그랬는데 시속 80km. 아니, 80km를 시속 80km로 가니까 당연히 1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공식으로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 80km를 이번에는 40이 아니라 80km로 간다. 그러면 이때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 x, y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는 거죠. 뭐야? 40에서 80이 됐다면 x가 몇 배가 됐습니까? 2배가 됐죠. 그럼 y는 2에서 1이 됐으니까 y 값은 얼마? 2분의 1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x가 2배 됐을 때 y는 2분의 1배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면 y는 x분의 a라고 하는 패턴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 a 값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 식이나 대입하면 되겠죠. 이번에 80과 1을 여기다가 대입해 볼까요? 80과 x가 80일 때 y 값이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a는 80이 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식은 y는 얼마? x분의 80이라고 하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또 갑자기 거속식 나왔다고 해서 선생님 이 거속식 나오니까 또 머리가 아파요. 활용이 또 헷갈려요. 활용의 악몽이 또 올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또 올려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어렵고 지금 이 상황이 헷갈리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어려운 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가 개념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유튜브에 지금 방정식 활용 부분에서 고속식 파트를 선생님이 따로 촬영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헷갈리는 친구들은 고속식 파트 공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밑에 있는 상황을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한 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1200ml의 주스가 있대. 주스. 아이들이 똑같이 나누어 먹고 싶은 거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지. 자, X명에게 나누어 줬을 때 한 사람당 Y ml씩 마신다.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얘도 표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우리끼리 이거 간단하게. 자, 만약에 저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한 명이 마신다고 해볼게요. 1200ml를 한 명이 마신다고. 한 명이 먹는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혼자 1200g을 다 먹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만약에 두 명이서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 명당 얼마 먹겠습니까? 600을 먹겠죠. 쉽잖아요. 맞죠? 벌써 나왔네.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을 한번 볼게요. 4명이 나눠 마신다. 그럼 4명이 나눠 마신다. 그러면 4명이 나눠 마시면 한 명당 얼마가 되겠습니까? 300씩 먹겠죠. 자, 6명이 나눠 마신다. 6명이 나눠 마시면 한 명당 얼마? 200씩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는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2배가 됐을 때 2분의 1배, 4배가 됐을 때 4분의 1배, 6배가 됐을 때 6분의 1배의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반비례고요. 반비례식으로 나타나는 Y는 X분의 A. 그리고 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 순서상이나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자, X가 1일 때 Y는 1200이니까 A 값은 얼마? 1200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식은 Y는 얼마? X분의 1200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비례와 반비례 개념만 정확하게 안다면요. 그래서 이 상황이 X가 2배 될 때 Y가 2배 되는 상황인지, X가 2배 될 때 Y가 2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례를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필수예제 5번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필수예제 5번. 짜잔. 필수예제 5번 한번 볼까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과학 시간에 나옵니다. 알겠죠?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즉, 기체의 부피가 2배, 압력이 2배가 된다면 기체의 부피는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죠. 압력이 3배가 된다면 3분의 1배, 4배가 된다면 4분의 1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나눠 있냐면 기압을 X, 이때 기체 부피를 Y. 그러니까 기압과 부피와의 관계. 자, 이때 한번 볼게요. 자, 1기압일 때, X가 1일 때, 즉 1기압이란 말입니다. X가 1일 때 기체의 부피는 16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왜 16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X가 2일 때, 즉 기압이 2가 된 거죠. 그럼 기압이 2배가 되었죠. 근데 얘 지금 반비례 관계라고 했잖아. 그럼 기압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배니까 얼마? 8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기압이 곱하기 4가 됐으니까 얘는 4분의 1배죠. 4. 그러면 얘는 기압이 얼마가 된 겁니까? 8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8. 자, 16이 된 거죠. 16을 곱한 거죠. 여기 16을 나누면 16분의 1을 곱하면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Y는 얼마? X분의 A인데요. 여기 1과 16을 대입하면 A 값은 얼마가 된다? 16. 즉 Y는 X분의 16이라고 하는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는 압력이 32기압일 때 부피는 얼마일까요? 어떻게 할까? 압력이 32니까 압력 X자리에 얼마 3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부피는 얼마인지 보면 되죠. X자리에 32를 대입하는 겁니다. X자리에 32를 대입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때 Y는 32분의 16이 되는 거고 약분해버리면 Y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압력이 32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는 2분의 1 단위까지 보면 밀리리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반비례 관계는 의외로 정비례보다 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례를 조금 더 볼게요. 알겠죠, 여러분? 바로 밑에 있는 거. 유제 5번. 5번.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100개를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자,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100개를 붙이는 거야. 정사각형 모양의 파일 100개를 빈틈없이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를 X개, Y개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타일의 개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몇 개? 100개. 그런데 얘를 가지고 지금 뭘 만들고 싶냐면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직사각형.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이런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얘들을 전부 다 그 100개의 정사각형 타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 이때 가로와 세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를, 그러니까 가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를 X개, 세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를 Y개라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10개가 깔려 있다. 가로에 10개가 깔려 있으면 세로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 10개니까 여기도 똑같이 10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0개, 10개. 그래서 가로에 배치되어 있는 타일 개수와 세로에 배치되어 있는 타일 개수 곱했을 때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죠? 100이 돼야 된다. X하고 Y를 곱했을 때 얼마? 100이 돼야 된다는 이런 관계입니다. X, Y를 곱했을 때 100이 돼야 되는 관계.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할 때는 항상 Y는이라는 형태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얘를 Y는이라는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양쪽에 X를 나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양쪽에 X를 나눠버리면 여기는 Y가 될 거고 얘는 자연스럽게 X분의 10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X분의 100이라고 하는 이런 X, Y 사이의 반비례 관계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구했나요? 얘를요, 만약에 이렇게 안 구한다면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X, Y 사이에 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X가 10개가 됐을 때 Y는 얼마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0개가 되었죠. 근데 X가 1개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X가 1개. 그럼 이쪽에 1개라면 이쪽으로 몇 개가 깔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100개가 깔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쪽으로 2개가 깔려졌다고 볼까요? 이쪽으로 2개가 깔려졌다면 이쪽으로는 몇 개? Y쪽으로는 몇 개? 50개가 깔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2배가 됐을 때 2분의 1배, 10배가 됐을 때 10분의 1배의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본다면 반비례 관계니까 Y는 X분의 A고요. 숫자 아무거나 대입했을 때 1과 100을 대입하면 A 값은 100이 된다. 즉 Y는 X분의 100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Y는 자, X분의 100이라고 적었고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세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가 20개다. 세로는 뭐가 세로라 그랬습니까? 세로. Y 값이 세로라 그랬네요. 그럼 Y 자리에 얼마? 20이 들어갔을 때 Y 자리에 얼마? 20이 들어갔을 때 X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자, X의 값은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걸 나누면 이게 된다 그랬죠. 100에서 20을 나누면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X의 값은 5개요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요렇게 우리가 활용 문제까지 봤고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 헷갈리는 내용 한 개만 더 볼까요, 여러분? 자, 135쪽에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35쪽에 4번. 두 점이 있는데요. 두 점이 있는데 한 점은 마이너스 2,0, 한 점은 3,b. 그리고 얘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그래프 위에 있을 때 A와 B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문제가 여러분 학생들이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려워하는 패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되게 힘들어 하는데요.
일단 자 y는 x분의 a 얘가 반비례라는 건 알지만 이 식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뭐냐면 두 점 중에서 완벽한 점 하나를 우리한테 정보를 가르쳐 줬습니다. 얼마? 마이너스 2,6을 지나간다.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6이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을 일단 여기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a 값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러면 완벽해진 이 식에다가 다시 3,b를 대입하면 b의 값이 얼마인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얘를 a 값을 알아 이 식을 완벽한 이 식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점 두 개 중에서 완벽한 점을 하나 대입을 하고요. 문제에서 가르쳐준 점을 하나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식을 통해서 a 값이 얼마인지 알아내고요. 그러면 a가 얼마인지 알아낸 다음에 이 식에다가 다시 3,b를 대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이너스 2,6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2, y자리에 6을 대입해 볼게요. 6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a 값은 마이너스 12. 아까 그랬죠. 얘들 둘 곱하면 얘가 됩니다. a 값은 마이너스 12. 자, a 값은 일단 a는 마이너스 12라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이번에는 어디를 지나간다 그랬어? 3,b가 이번에는 여기를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3,b를 완벽해진 이 식에다가 대입시켜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처음에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답이 안 나오죠. 당연히 얘를 통해서 a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3,b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y자리에 b, x자리에 3. 그러면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다?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b는 3분의 4니까 b의 값은 4. 따라서 b의 값은 4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a와 b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a와 b를 더한다면 마이너스 12와 4를 더했기 때문에 마 8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5번 활용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매분 3리터씩 물을 넣으면 40분 만에 가득 차는 탱크가 있대요. 3리터씩 넣으면 40분 만에 가득 찬대요. 자, X리터씩 물을 넣는다면 Y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얘들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고 10분 만에 이 물탱크를 가득 채우려면 총 매분 몇 리터씩 부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리. 자, 여러분 봐. 3리터씩 넣으면 40분 만에 가득 찬다 그랬지. 자,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하고 Y가 있는데요. X가 뭐라고 했죠? X가 매분 X리터씩. 그러니까 매분 3리터씩 넣었을 때 얼마? 40분 만에 가득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매분 3리터씩 넣으면 40분 만에 가득 찬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 넣는 양을요, 매분 넣는 양을 이거의 2배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3이 아니라 매분 6리터씩 넣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3리터씩 넣었을 때 40분 만에 채운다면 6리터씩 넣는다면 몇 분 만에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 이게 80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넣는 양을 매분 2배로 늘렸다면 가득 차는 데는 걸리는 시간이 절반이 될 거 아닙니까? 아, 생각을 해봐. 2배, 넣는 양이 2배, 매분 2배의 양으로 넣는다. 그러면 차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리터씩 넣었을 때 40분이 걸렸다면 6리터씩 넣는다면 20분이 걸린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조금 다르게 한번 볼까? 얘를요, 30리터씩 쭉쭉쭉쭉 가서 매분 30리터씩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10배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 10분의 1배인 4분 만에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이걸 보면 X하고 Y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반비례 관계니까 Y는 어떻게 X분의 A라고 하는 형태의 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를 풀기 위해서는 아무 순서상 하나 대입해 볼게요. 얘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X가 30일 때 Y는 40이다. X가 3일 때 Y는 40이다. 그럼 여기다가 3 넣고 4를 넣으면 40을 넣으면 40은
3분의 a가 되고요. 양쪽에 3을 곱해버리면 a 값은 얼마가 된다? 120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식은 y는 어떻게 된다? x분의 120이라고 하는 이런 x, y 사이에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렇다면 10분 만에 물탱크를 가득 채우려면 매분 몇 리터씩 넣어야 될까요? 10분 만에 이번에 얘를 다 채우고 싶은 거야. 10분 만에 다 채우고 싶다는 거. 10분 만에. 자, 10분 만에, 즉 y가 10일 때 x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10분 만에. 10분 만에 얘를 가득 채우고 싶다면 x는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x분의 120, 120에서 누굴 나눴을 때 10이 될까라는 거죠. x의 값은 얼마? 10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아까 쌤이 어떻게 했죠? 이 x의 값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이거 나누면 되잖아. 120에서 10을 나누면 얼마? x의 값은 10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죠. 즉, 매분 12리터씩 넣는다면 얘는 얼마? 10분 만에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어때요? 지금 오늘 이제 정비례와 반비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조금 헷갈릴 겁니다, 알겠죠? 헷갈릴 거니까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기가 가양이 아니고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헷갈리는 것처럼 처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얘가 결국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정비례 반비례가 지금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 당연한 거고요. 아, 나는 왜 이게 처음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될까라고 고민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게요. 알겠죠?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헷갈리는 친구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요. 방송을 헷갈리는 부분 그 파트에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 반복해서 이해가 된 사람들은 문제를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익혀보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정비례 반비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준 건데요. 요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 아마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나중에 질문을 해보고요. 선생님이 오늘 마치기 전에 한 2문제 정도를 미리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서 풀 때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가 한 2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미리 지금 선생님이 녹화를 해놓을 테니까요.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 바로 녹화된 부분 설명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먼저 듣지 말고 절대로 먼저 듣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쌤 설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절대로 먼저 보면 안 된다. 알았죠? 자, 어디를 풀 거냐면 137쪽에 12번과 13번을 풀 겁니다. 자, 137쪽에 1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분명히 먼저 풀어보고 쌤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있는데 한 개는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는 3분의 1x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x좌표가 마이너스 6인 요 지점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6인 두 점 a와 b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a와 b 둘 다 x의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와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저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처음 보면요. 헐, 되게 어려울 겁니다. 알겠죠? 정말 어려울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요. 근데 이런 패턴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돼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걸 알려면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보가 필요한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뭐죠?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높이를 알아야 되고요. 밑변과 높이만 안다면 나누기 2하면 밑변과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삼각형에서 어디가 밑변, 어디가 높이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삼각형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쌤은 AB, 즉 이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요 길이를 높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밑변,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높이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x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6이지만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6까지 거리니까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 이미 높이는 6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거리는 6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뭐야?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끝난다는 거죠. 밑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A에서 B까지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A에서 B까지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다는 거고, 즉 A에서의 Y값과 B에서의 Y값만 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A에서의 Y값, 점 B에서의 Y값, 즉 A와 B의 좌표 중에서 순서상을 나타냈을 때 Y값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걔를 어떻게 아나요? 한 가지 우리한테 가르쳐준 정보가 뭐냐면 이 마이너스 6이라는 게 이 높이를 이용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보세요. A와 B가 둘 다 X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 그랬잖아요. X의 좌표. 그러면 즉 B는 마이너스 6,4모라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Y값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A는요. A 또한 마이너스 6,3모라고 볼게요. 자, 여기는 Y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3모. 여기는 Y값이 모르겠다. 얼마인지 모르겠다. 4모지만 둘 다 X의 값은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A와 B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점 A는 어디? 이 직선, 즉 뭐지? 점 A는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이 직선에 속하는 한 점이라는 거지. 즉, 이 직선에 속하는 모든 점의 X 자리에 누구를 넣으면요. 얘랑 마이너스 2를 곱해서 Y값이 나온다니까요. 즉, 우리의 A를 아까 임시로 마이너스 6,3모라고 했는데 이 마이너스 6,3모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한다면 세모의 값이 얼마인지 나올 있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점 B는 요번에 어디에요? Y는 3분의 1X라고 하는 이 직선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4모를 이번에는 어디? 점 B의 좌표를 여기다가 대입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가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6,3모 점 A는 어디?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X자리에 마이너스 6, Y자리에 세모. 세모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그럼 세모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세모의 값은 얼마? 1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세모의 값이 12니까 여기에 Y값이 얼마란 말입니까? 여기 12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얘를 한번 가볼까요? 얘. 요번에는요, 마이너스 6,4모, 점 B가 어디? 3분의 1X에 포함되는 거니까, Y는 3분의 1X에 포함되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볼까요? 자, Y자리에 4모, X자리에 마이너스 6. 자, 4모는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모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여기에 4모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맞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6,12.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Y값이 10이고 여기 Y값이 마이너스 2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합니까? 큰 값은 작은 거 빼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12칸, 여기서 여기까지 2칸이니까 총 몇 칸 떨어져 있다? 14칸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거리가 얼마? 짜잔, 14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삼각형 밑변 높이가 나왔죠. 자, 밑변의 길이가 14, 높이가 6인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다 됐죠? 그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14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이랑 14를 먼저 곱하면 6과 7을 곱한 42.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어렵죠? 어려웠죠? 자,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정리해 줄게요. 알겠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상황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 자, 정리를 한다면요.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 둘 다 A, B 둘 다 X의 좌표는 마이너스 6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얘를 밑변, 얘를 높이라고 할 건데 우리 일단 높이의 값은 문제에서 얼마? 6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다는 거죠. 그리고 A, B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A와 B의 Y값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Y값을 아는 방법은 A, B의 좌표를 봤을 때 둘 다 좌표의 X 좌표가 마이너스 6이었기 때문에 A를 마이너스 6,3모, B를 마이너스 6,4모 이렇게 두고 이제 풀자는 거죠. 그런데 A를 마이너스 6,3모라고 했을 때 이 A는 어디? Y는 2분의 1X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이 식에 누가 포함된단 말이고 점 A 마이너스 6 여기다가 누구? 마이너스 6,
여기다가 마이너스 6, 세모를 대입하면 세모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네모라고 했는데 얘는 어디? y는 3분의 1x 이 그래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y는 3분의 1x라는 이 식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6, 네모를 대입해서 풀면 세모와 네모의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모와 네모의 값을 구한다면 여기에 값, 여기에 값. 그럼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통해서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제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문제 해결이 안 됐던, 처음에 해결이 안 됐던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을 듣고요. 꼭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13번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지금 좀 크게 만들어 놨죠. 맞죠? 와, 이 문제가요, 여러분. 처음 함수할 때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알겠죠? 함수 문제를 처음 풀 때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두 점 A, C는 각각 두 정비례의 관계 y는 4x, y는 2분의 1x 위에 있는 점이고요.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7인 정사각형이라고 했다. 한 변의 길이가 7이라는 정보를 가르쳐 줬네요. 알겠죠? 이때 A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때 얘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얘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문제는 얘들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얼마? 7이라는 걸 가르쳐 준 상태야.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리고 점 A는 y는 4x에, 점 C는 y는 2분의 1x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이때 정사각형일 때 이 점 A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죠. 와, 되게 어렵죠, 맞죠?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요, 접근할 때 제일 먼저 여기에 이 점 ABCD에 대한 좌표의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 점이나 하나를, 어떤 점이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하나를 잡았을 때 그 점의 x값 또는 y값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 A의 좌표를 구하는 거고, 점 A가 원점에서 가까운 점이니까 여기 있지. 여기에 x값이 안 주어져 있지만 여기에 x의 값을 그냥 소문자 A라고 두고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x의 값을 소문자 A라고 두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x의 값은 A잖아요. 맞죠? A. 그러면 이때 y값은 얼마가 될까요? y값은요. 자, 아까 이 점은요, 어디 포함된 점이라 그랬죠? y는 4x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포함된 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y값은 얼마? x자리에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잖아요. 그럼 여기 x자리에 a를 넣어봐. y값이 얼마가 됩니까? 4 곱하기 a는 y니까 y는 4a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4a. 그래서 여기 x의 값이 a라면 여기 y값은 얼마? 4a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선생님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x의 값을 a라고 했을 때 y값은 4a라고, a일 때 4a가 되는 거, 요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걸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C의 좌표, 여기 우리 X의 좌표를 A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C의 좌표가 얼마인지, C에서 X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아까 얘를 A라고 했다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선생님 B요. B라고 두지 말고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가르쳐줘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7이니까 여기가 A라면 A보다 7만큼 더 큰 수, 즉 얘는 얼마? A 플러스 7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A 플러스 7. 여기서 7만큼 더 간 거니까 요 길이가 아까 문제에서 7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A에서 7만큼 더 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X 좌표는 A 플러스 7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점 C는 A 플러스 7, 얼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자, 아까 똑같이 여기에 나오는 Y 값은요, 이 점은 y는 2분의 1x라고 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에 x 값이 a 플러스 7이라면 y 값은 얼마? x에 a 플러스 7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y는 얼마? 2분의 1 a 플러스 7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조금 헷갈리겠죠. 맞죠? 여기에 y는 2분의 1 x인데요. 여기에 x의 값이 얼마? a 플러스 7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y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점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점이니까 x자리에 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즉 x자리에 얘를 대입해버리면 얼마? 2분의 a 플러스 7이 되는 거죠. 즉 이제 여기에 y값은 얼마? 이 직선 위에 y값은 전부 다 얼마? 2분의 a 플러스 7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봐. 점 A는 A,4A, 즉 여기서 Y값은 4A가 되고요. 점 C는 A 플러스 7, 2분의 A 플러스 7, 즉 여기에 Y값은 2분의 A 플러스 7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 정보 한 개 더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7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여기서 이까지 길이도 7인 것처럼 여기서 이까지 길이도 얼마가 되는 겁니까? 7이 되는 거죠. 즉 이 길이가 7이란 말입니다. 이 길이가 요 길이가 7이라고요. 여기서 이까지가 4a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a 플러스 7이라면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4a에서 2분의 a 플러스 7만큼 빼면 요 길이가 된다는 거죠. 4a에서 2분의 a 플러스 7 빼면 길이 얼마? 7이 된다는 거죠. 즉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7이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4a에서 2분의 a 플러스 7만큼 빼면 7이 된다는 거죠. 됐죠. 따라서 4a 빼기 2분의 a 플러스 7을 뺐을 때 4a에서 2분의 a 플러스 7을 빼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된단 말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한 변의 길이 7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면 a 값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양쪽에 2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양쪽에 2를 곱한다면 얼마가 되죠? 8a 빼기 a 플러스 7은 여기도 2를 곱해버리면 14가 되겠죠. 자, 이 괄호를 풀면 8a 빼기 a 빼기 7은 14가 되고요. 그러면 7a는 마이너스 7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3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됐어요, 여러분. a가 3이래요. a가 3. 소문자 a 값이 3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지? 점 A의 좌표잖아. 근데 우리 점 A의 좌표를 풀 때 우리가 처음에 이 점 A X 값을 소문자 A라고 뒀고 소문자 A일 때 Y 값은 4A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A가 3이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시켜주면 되죠. 따라서 이 A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A자리 3을 대입하면 3,34, 12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와, 되게 어려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자, 얘도 깨끗이 지우고 한번 정리할까요? 얘 끝이. 다 지워버립시다. 다 지우고 정리를 한다면 자, 이 점과 이 점이 있는데 얘는 한 변의 길이가 7이라고 했고 이 점은 y는 4x, 이 점은 y는 2분의 1x에 속해 있는 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고 한 변의 길이가 7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때 a의 좌표를 구해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처음 접근하는 방법,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한 점의 x값, 한 점의 여기에 x값을 우리가 그냥 임의로 랜덤으로 a라고 두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a, 대문자 a, 점 a의 좌표는 x값이 a니까 a. 그럼 이때 y값은 얼마? 이 점이 y는 4x에 포함된 점이니까 a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라는 거죠. 여기 x값이 a니까 y값은 얼마? 4a. 그러니까 여기에 y값이 얼마? 4a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점 C의 좌표를 구한다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7이라고 그랬으니까 점 C의 x값은 a 플러스 7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7, 얼마인데 점 C는 어디? y는 2분의 1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y값을 알기 위해서는 뭐? x자리에 a 플러스 7을 대입하면 2분의 a 플러스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y값이 2분의 a 플러스 7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게임 끝났네요. 뭐? 아까 가로의 길이가 7인 것처럼 세로의 길이도 7이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알겠죠? 5에서 1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5에서 1 사이의 거리. 그럼 5에서 1 빼면 4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간단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4a에서 빼기 얼마? 2분의 a 플러스 7을 뺐을 때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a 값이 얼마인지 나왔다. 양쪽이 2 곱해버렸을 때 아까 얼마? 8a 빼기 a 빼기 7은 14가 됐고요. 7a는 얼마? 21이니까 a 값은 얼마?
3이라는 수가 있다는 거죠. A 값이 3이니까 이제 뭐야?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 3,12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웠을 건데요. 요걸 꼭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안 풀리더라도 괜찮아요. 알겠죠? 안 풀려도 이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고 안 풀리는 거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학원에서 만났을 때 얼굴 보고 풀어도 되니까요. 그땐 쌤이 모르겠다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천천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맞아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 충분히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집에서 책을 보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